20일 금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길 너무 추워서 깜짝 놀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전국에 내린 비는 차츰 그치긴 했지만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나저나 최종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를 이가혁 앵커라고 착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앵커 휴가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제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상철과 종종 함께해서 그런 건지 이가혁 앵커랑 닮아서 그런 건지 뭔가 낯설지 않고 친숙한 느낌입니다. 네, 금요일 지칠 수도 있는 하루지만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국에 때이른 추위가 찾아와서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평년과 비교했을 때 5도 이상 떨어져서 종일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해 추위는 물론이고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이 최저기온 0도까지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또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부가 일제히 물가 점검에 나섭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외식 기업들을 만나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산업부도 나섰는데요. 이 주요 공산품 품목별 협회와 함께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 오늘 아침에 요청을 했고요.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수급 상황을 오후에 직접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소식은 잠시 후 머니클래스에서도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알차게 준비한 상암동 클래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도시락 이슈 이대승 기자, 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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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놓치면 안 되는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네네. 우리 이재승 기자, 네.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굉장히 좀 저를 뚫어주고 쳐다보니까 네, 부담스러운 느낌이. 네. 자, 첫 번째는요, 반값 킹크랩입니다. 자, 귀하신 몸 킹크랩을 올가을엔 좀 더 쉽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킹크랩 값이 3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최근 한 달 사이 절반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네, 어제 오후 서울의 한 농수산시장입니다. 평일에는 보통 한산하지만 킹크랩을 파는 가게 앞엔 걸음을 멈추고 가격을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저거 찌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넣어서 손질해 드릴게요. 네, 한 달 전만 해도 킹크랩은 킬로그램당 11만 원을 넘었지만 지금은 7만 원대로 40% 정도 가격이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 이후에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아니, 요즘 보면 물가 오르는 것만 네. 많잖아요. 네. 거의 다 오르는 것 같은데 내리는 것도 있다는 게 좀 반갑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 그렇죠. 킹크랩, 네. 김하은 앵커 좋아하세요? 맛있죠. 네,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그런데 좀 비싸서 그동안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네. 이 게살 다 먹은 다음에 특히 마지막에 그 내장 볶음밥 지금 너무 벌써 군침이 도는데 일품이죠. 역시나, 네. 역시나 그 최종의 거의 고급진 외모처럼 아주 킹크랩 제대로 즐기는 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소비자들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상 보시죠. 제주도에 8월 달에 여행 갔을 때 킹크랩을 키로에 한 15만 원 주고 먹었었는데 요즘에 킹크랩이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한 6만 원대로 샀는데 네. 근데 또 이렇게 킹크랩 가격이 반토막이 난 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그 러시아산 그 공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킹크랩 재고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경기 악화로 소비가 줄면서 국내로 물량이 쏠리면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상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지난달에는 한 10만 원 또 넘었는데 지금은 한 6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손님들은 한 4, 50% 늘었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가격대가 좀 비싸다, 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네. 관련해서는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형마트가 이제 물량을 확보해서 반값 킹크랩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마트가 오늘과 내일 사이 킹크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홈플러스도 다음 주 중반까지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앞서 킹크랩을 싸게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소식 보고 이번 주말에 킹크랩 한번 먹어볼까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킹크랩 모양을 보면 커다란 게의 일종, 그러니까 좀 왕게 그렇죠. 이렇게들 알고 네. 있지만 사실은 게가 아니라고요? 네, 개가 아닙니다. 네. 자, 킹크랩은 그 집게 일종으로 소라게와 가까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게, 대게와는 종이 다른 겁니다. 대충 겉모습만 보면 이 게와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해 집게라는 거고요. 다른 각각류와 마찬가지로 크기가 너무 크면 그만큼 껍질도 두꺼워져서 살이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네. 조금 전에 이 자료 화면도 나오긴 했지만 이 킹크랩 다리는 사실상 8개입니다. 네네, 한 그렇죠. 쌍은 퇴화를 해서 8개만 있고요. 그렇죠. 왜 10개가 아니냐, 5쌍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 정확하게 보면 킹크랩 다리는 8개고요. 이 5쌍, 10개인 개와는 엄연히 이 다른 우리는 종이라고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재와 개가 다르듯이요. 그런데 공통점은 있죠. 뭐죠? 뭐 우리 고급진 우리 최종 앵커의 스타일에 따르면 맛있다죠, 맛있다. 맛있다는 공통점입니다. 네. 참고로 킹크랩은 매일매일 경매로 이 도매가가 정해지는 만큼 이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은 또 오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요. 4명 넘으면 경고 알람입니다.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서 용산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차로와 보행로를 나누고 또 좁은 공간에 4명이 넘게 모이면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네, 어느덧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일단 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헬로윈데이 이태원에서는 좁은 내리막 골목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당시 최대 군중 밀집도를 보면 제곱미터당 최대 12명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막아보고자 4명 넘게 모이면 즉시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는 겁니다. 또 차로와 보행로를 철저히 나누고 현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번화가잖아요. 네. 일단 인파도 많을 거고, 네. 근데 4명이 넘게 모이는 걸 어떻게 확인하고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건가요? 네, 서울시가 이태원과 홍대 앞, 건대 앞처럼 인파가 많이 몰리는 거리에 인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거리를 걷는 사람마다 형광색 테두리 이런 것들이 좀 자동으로 설정이 되면서 화면 상단의 인원수가 계산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서 대규모 행사 때 벌어질 수 있는 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번 헬로윈데이 때 용산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또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워낙 충격적이고 또 참 안타까운 사고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헬로윈데이는 조용히 지나가자 이런 분위기도 주변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네. 이 헬로윈이 한국에서 좀 사라졌다 이런 말도 좀 나오는데요. 자, 오는 31일 헬로윈을 전후한 이벤트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마트 등 유통업계는 물론 매년 헬로윈 마케팅 경쟁을 벌이던 외식업계, 숙박업계와 공연업계 이런 곳들이 좀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헬로윈은 이맘때 추석과 크리스마스 사이 비수기를 채워주는 중요 이벤트였는데 업계가 이런 특수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는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올해 헬로윈은 이태원 대신 다른 곳, 이를테면 뭐 홍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거란 전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이 아니라 또 다른 번화가인 홍익대 주변 거리가 헬로윈 파티 장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이태원 참사 다음 날 헬로윈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홍대를 가득 많이 찾으면서 붐볐던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 역시도 인파가 홍대 쪽 몰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헬로윈 파티 자체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도 좀 양쪽으로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조금은 자제하고 좀 차분해져야 한다. 겨우 1년 전 참사가 발생했는데 올해만이라도 좀 자제하는 게 성숙한 모습인 거 아닌가라는 이런 좀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안전에 유의하면서 헬로윈을 즐긴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매번 뭐 이렇게 참사가 발생하면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무엇보다 좀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없애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야겠고요. 우리가 배운 바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세워두면 끝입니다. 네, 주변에 아무렇게나 세워둔 킥보드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자, 애물단지, 주차 공해 이러한 킥보드는 불편한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길가 옆에 덩그러니 세워둔 킥보드 모습들인데요. 차로 옆이나 뭐 횡단보도, 저렇게 숲을, 또 이런 또 인도 이런 곳들 곳곳에 세워져 있고 횡단보도 앞도 지금 보이죠? 또 심지어 지하철 입구라든가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또 자주 눈에 띕니다. 네네. 이 밖에도요, 뭐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놓여진 이러한 킥보드들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회사 오는 길에 보면 곳곳에 저렇게 킥보드가 놓여 있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저런 곳에 세워두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그렇죠. 불편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게다가 킥보드가 쓰러지면 또 지나가는 사람 또는 뭐 차와도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특히 뭐 이렇게 인도 한가운데 가로막고 쓰러져 있거나 네.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불편하기도 한데 위험하다는 것도 참 그렇죠. 큰 문제예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멋대로 내놓는 이런 킥보드 때문에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데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지와 신발이 찢어지고 다리를 다쳤지만 제대로 조치도 못 받았다고 아이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킥보드가 손상이 되면 내가 킥보드를 물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아니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킥보드가 먼저예요. 근데 이렇게 킥보드를 아무 곳에나 세워두는 게 불법 아닌가요? 네, 이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합니다. 네. 전용 주차 공간이 아닌 인도유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하철역 출구와 버스 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또 교통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사실 뭐 일상에서는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뭐 저런 식으로라도 킥보드를 주차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 네. 그럼에도 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이 많아서 킥보드 주차장이 따로 있는 그런 대학교의 모습인데요. 바로 네네. 저곳인데 그런데 주차장 밖에 주차장 입구 부근에 킥보드들이 빼곡하게 서 있어서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고요. 막상 안쪽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학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에 주차장 있는데 밖에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세우면 안 돼요? 아마 다들 들어가기 귀찮아서 많이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좀 몇 사람이 또 저렇게 놓으면 또 한 군데 저렇게 몰리게 되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뭐 이런 그 길거리에 일회용 컵을 한 사람이 놓아두면 주변이 갑자기 쓰레기통으로 변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킥보드를 제자리에 주차하면 그래도 좀 질서정연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업체 측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킥보드 업체가 앱을 통해서 주차 금지 구역을 알려줘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견인도 제때제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동 수단이 나오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유용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편리함이 또 다른 사람에겐 불편함이 되어선 안 되겠죠. 네. 이 무분별한 킥보드를 방치하는 건 물론이고 이 미흡한 제도를 그냥 두는 것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어서요.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네, 상크립 뽑은 광크립 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과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골목길 역주행차 발견, 오토바이로 돌진입니다. 오, 네. 뭐요?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른쪽을 살짝
쳐다보는데요. 네. 일반 통행로에서 이 역주행하는 차가 있어요. 이걸 보고는 그쪽으로 오. 바로 향하면 네, 방금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이 차를 발견한 오토바이 그쪽으로 돌진하더니 옆쪽으로 넘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이면 이 차가 보이면 피하거나 멈춰서야 하는데 이 되려 차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일부러 저렇게 넘어지는 것도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골목인데요. 바로 인근 골목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보셨나요? 일반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 가까이에 다가가더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또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게 지금 같은 오토바이인 거죠? 네네. 아, 일반 통행로 역주행차를 좀 노린 것 같아요. 보험 사기 아닌가요? 네, 30대 남성인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난 2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렇게 고의 사고를 17번이나 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받은 돈이 무려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기존 진단서의 날짜와 병명만 바꾸는 식으로 진단서를 위조해서 보험사에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 특정 지역에서 사고가 자주 난 걸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공깃밥 추가하려다 메뉴판 보고 멈칫입니다. 한 식당의 메뉴판입니다. 가격표를 보면 공깃밥 2,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이고, 네. 사실 지난 몇 년간 식당에 가면은 공깃밥은 보통 1,000원에 팔곤 했어요. 여전히 많은 곳이 그렇게 팔고 있긴 한데 하지만 이렇게 식당에서 2,000원 하는 공깃밥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저 킹크랩 좀 싸졌다라고 했지만 네. 역시나 공깃밥이 또 2배로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1,000원일 때는 좀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살짝 좀 멈칫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밥만큼은 저렴하게 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물가가 잇따라 오르면서 이렇게 공깃밥 가격을 2,000원으로 올리는 식당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식자재와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인데요. 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 20kg에 4만 원대였던 쌀값이 이제는 6만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식당 갈 때마다 이 공깃밥 추가요 이렇게 맨날 하는 스타일인데 이 물가 오르는 게 참 무섭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공깃밥뿐만 아니라 다른 물가도 거의 다 올랐죠? 네, 맞습니다. 다른 음식도 많이 올랐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짜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7,000원을 넘었는데요. 이렇게 짜장면 가격이 7,000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리꾼들은 공깃밥 1,000원 시대는 갔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탐지 에이스견 럭키 하늘나라로입니다. 경찰견 한 마리가 짐가방 냄새를 맡으며 폭발물을 찾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참 기특한데요. 대전 경찰 특공대 폭발물 탐지 에이스견으로 알려진 럭키입니다. 럭키는 지난 2015년 4월에 태어났고요. 지난 6년간 특공대에서 각종 임무를 도맡아 왔다고 해요. 네. 평창동계 올림픽과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 주요 행사에도 참여했고요. 폭발물 신고 출동과 실종자 수색 등 200차례가 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해요. 올해 초에는 경찰 특공대 전술평가 대회에서 수색견 운용 부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능력도 출중했다고 하는데요. 동료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탐지견 럭키가 최근에 급성 혈액암이 온몸에 전이되는 등 건강 상태가 약화됐고요. 결국에는 지난달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럭키와 함께 근무했던 특공대원들은 럭키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는데요. 지난달 25일 동료 특공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럭키 안장식이 진행됐고요. 경찰 내부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해줘서 고맙다며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럭키의 죽음을 애도하고 애우하는 이 동료들의 모습이 참 멋지다. 하늘나라에서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불닭 600배 페퍼 X 세계 매운맛 1위입니다. 오, 네. 연두색 빛깔의 열매,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기네스북에 새로 맵게 등재된 보이네요. 페퍼 X입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개발한 신종 고추인데요. 이 남성은 기존 매운 고추 1위였던 캐롤라이나 리퍼를 개발했었는데 이 캐롤라이나 리퍼를 뛰어넘는 더 매운맛의 고추를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했다고 합니다. 와. 그렇다면 페퍼 X, 이 고추 도대체 얼마나 매운 걸까요? 한번 먹으면 3시간 동안 진땀이 나고 또 경련까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매운맛 수치인 스코빌 지수가 무려 269만.
기존 1위였던 캐롤라이나 리퍼보다도 1.6배 정도 더 맵습니다. 와. 국내 식품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 불닭볶음면 스코빌 지수가 4,400 정도거든요. 페퍼엑스는 이것보다 무려 600배나 매운 겁니다. 와. 이 페퍼엑스를 개발한 농부는 앞으로 이보다 더 매운 고추를 내놓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매운 것 잘 먹더라도 이건 좀 무섭다, 먹자마자 혀가 마비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강크린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립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강크린 뉴스였습니다. 네, 도시락을 먹었고 조금 전 매운맛까지 봤는데 아직 뉴스가 고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준비했습니다. 이 정치 뉴스 어렵지만 놓칠 수는 없겠죠. 네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의 정치권 주요 장면을 박유미 기자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박유미 기자 연결해 볼까요? 박유미 기자. 네, 이번 주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어제는 공수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고요? 네,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는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공수처장의 해명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들어보시죠. 이 통계를 보면 민주당이라는 단골 고객 없으면 진작에 망했을 가게 같아요. 무슨 원청과 하청 기관 같기도 하고. 17명의 검사가 1년 동안 1,2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서 공소제기 요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검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검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처리할 만한 사건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권한이 막강한데 저는 절제해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건, 두세 건 중요 사건을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10건을 기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건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공직자 상대로.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저희가 지금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돼서 0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구속영장이 10건 발부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공수처의 수사 건수 자체가 많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참 수사기관 수장이 이렇게 구체적인 건수까지 언급하는 게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거든요. 즉흥적인 발언이었을까요? 네, 준비된 발언으로 보이는 것이 김 처장 자리에 장 차관 수십 명 기소하면 나라 망한다고 쓰인 메모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답변 자체는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광범위한 수사와 막대한 실적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하자 그 말을 받으며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며 2021년에 출범을 시켰는데 아시다시피 1호 기소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등 그동안 이 수사 역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뭐 꾸준히 받아오긴 했었죠. 네, 다음 소식 어떤 장면인가요? 네, 이번엔 어제 열린 정무위로 가보겠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맞붙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관련해서 내부 제보자의 위증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영상 보시죠. 네. 이민주 기획실장은 절대 자기가 제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제보자가 이민주 기획실장이 맞다.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글쎄 거짓말인지 그게 뭐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이건 착오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제가 사실관계를. 법률가로서도 이거는 말하는데 누구 하나는 진실이면 누구 하나는 거짓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검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고 아닙니다. 법률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흐르시는 건 제가 모릅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위원장님. 예. 여태까지 PPT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 안 보셨어요? 국감 날로 하시는 겁니까? 봤는데요. 예. 거기 녹취록이랑 그 회의록 다 띄우셨잖아요. 예, 그랬어요. 여태까지 검사 생활을 정말 어떻게 하셨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얘기하세요. 그렇게 모욕 그다음에요. 말씀 마세요. 네. 와, 지금 백혜련 정무위원장 또 김홍일 권익위원장 둘 다 검사 출신인데
지금 전현희 전 국익위원장 관련해서 내부 제보자 위증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세게 붙었습니다. 일단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김 위원장이 한참 선배긴 하죠. 네, 백혜련 위원장이 연수원 29기, 김 위원장은 15기. 김 위원장이 한참 선배죠. 중수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보다도 선배인데요. 네. 하지만 국회에서는 백 위원장은 재선의 상임위원장, 감사위원장이고 김 위원장은 피감기관장이다 보니 이런 장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나중에 결례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피감기관들이 자세를 낮추는 건데요.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한다는 자세로 품위 있는 질의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박유미 기자가 품위 있는 질의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남은 국감에서는 좀 의미 있는 정책 질의 그리고 좀 날카로운 질문들 이런 것들이 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 지금 시각 10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이주찬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 취재한 장바구니 정보, 이 알뜰 소비 정보를 전하는 발품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발품 경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주찬 네. 기자 우리 잘 아는 사이기도 하죠. 네, 이 금요일 머니클래스의 남자 이주찬 기자, 오늘은 이번 주는 어디를 다녀왔나요? 네, 곧 김장철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치 재료비를 취재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배추값이 크게 뛰어서 재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이 채소값뿐 아니라 김장할 때 들어가는 고춧가루, 소금 하나 가격이 안 뛴 게 없다고 하는데 이 배추값 특히나 많이 뛰면서 배추를 금추라고도 부른다고요? 네, 금추라는 얘기가 있죠. 가을 김장 배추는 강원도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평창 대관령을 현지를 직접 다녀왔는데 같이 한번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와, 대관령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물가가요, 옛날에 비해서 한 30%, 40%는 올랐습니다. 배추값도 그렇고 옛날에는 파가 이런 한 단에 이만큼이 5,0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8,000원이잖아요. 걱정이지만은 그렇게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13박스 또 그렇게 담으면 많이 담아서. 올해 돈 많이 들어가죠. 고춧가루만 해도 100만 원어치야. 비싸가지고 안 사먹으려. 이 깍 다물고 있잖아. 그래요? 지금 어머니들이 배추 한 포기 담는데 드리는 비용이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 생강, 마늘, 고춧가루, 쪽파, 거기에다 배추까지 가니까. 가을 배추로 유명한 강원도로 달려갑니다. 서울에서 3시간, 평창에 도착하니 벌써 정오를 넘겼습니다. 점심으로 고소한 메밀국수 한 사발을 먹은 뒤 배추밭에 도착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배춧잎들이 온통 주저앉았습니다. 무릎병이지, 무릎병. 저희가 볼 때 이런 거 퍼런 거 이런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 지금 이게 와서 손을 대면 보면은 누가 먹겠냔 말이에요, 그걸. 이런 것도 다 상품성이 없다는. 그렇죠, 이거는. 지난 여름 우박을 맞아 밭을 한번 갈아엎었는데 다시 심은 가을 배추를 이번엔 무름병이 덮친 겁니다. 그대로 썩어가고 있는 배추를 치우지도 못합니다. 다 이번에는 그냥 갈아엎으시죠. 그렇죠. 이건 이제 품값도 없으니까 갈아엎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말라 죽으면 봄에 뭘 어떻게 또 돈을 만들어가지고 해보든지. 그러니 돈이 있냐고, 봄 된다고 누가 돈 주냐고요. 주변 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잎사귀는 구멍났지 꼈고 줄기는 썩어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돈은 누가 주냐 말이에요. 식구고 집안이고 친구고 내 아는 사람이고 다 왼수되고 압류 들어오고 경매 들어가고 막. 발걸음을 옮겨 대관령 고랭지 밭으로 갔습니다.
쌈 배추를 심은 이 밭은 그나마 피해를 덜 입어 수확이 한창입니다. 껍질이 아니죠 사실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거 같은데. 먹을 수 있는 거지. 이거 아깝다.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엄청 달아. 말도 못하고 단다. 아 맛있네. 온난화 현상이 와서 기온이 높고 온난화 현상이 오다 보니까 이 야채가 백연하지를 못해요.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해발 800m 정도, 800m 이상이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잘 버티고. 강원도 가을 배추 수확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수확을 위한 일손 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품삯 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껑충 뛰었습니다. 기름값 등 물류 비용이 늘어난 것도 배추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남자 같은 경우는 16만 원, 15만 원, 16만 원. 여자는 13만 원, 14만 원까지 줘야지 작업을 하러 오는 지금 상황이 돼요. 물류비도 유류값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울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된 배추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에서 45%가량 값이 뛰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생산되는 배추가 평년과 비교해 많아 수급이 안정화되고 각종 할인 행사도 지원하면 김치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손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 김치, 이 한국인들에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울푸드, 이 필수 음식인데 아까 리포트 보다 보니까 좀 낯선 단어가 있던데요. 이 무름병이 뭔가요? 예, 배춧잎이 물러진다고 해서 무름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네네. 기온이 계속 오르는 데다가 비까지 많이 오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무름병이 요즘 쉽게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잎이 바스러지는 그런 바이러스도 예년에 비해서 자주 오고 있다고 하네요. 뒤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 이제 무름병을. 네, 무름병 요거는 저 잎이 바스러지는 바이러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배추값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가격이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이참에 뭐 김장을 하지 않거나 올해는 김치를 좀 적게 먹자라면서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런 김장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일컬어 김포족이다.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 신조어가 있나 보네요. 그 김포족, 그래서 지역명을 따서 김포족이다 그러니까 나는 용산족이다, 나는 마포족이다,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들도 같이 나누고 한다는데요. 네. 문제는 김치를 담그는 데 들어가는 재료값들이 일제히 뛰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김치플레이션이다 이렇게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추뿐만이 아니라 쪽파라든지 고춧가루, 굵은소금 뭐 이런 것 재료값들이 일제히 뛰었고요. 특히 생강이 많이 뛰었습니다. 최근에 잡히긴 했는데. 뭐 적게는 20%부터 뭐 많게는 생강 70% 네. 엄청 많이 올랐네요. 10,000원 이상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일단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가 이 수급을 조절을 하고 또 지원 행사 등을 통해서 가격을 잡아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 문제는 이 유통 구조가 많고 또 복잡해지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배추 같은 경우도 보면 우선 농민이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방법이 있죠. 네. 뭐 온라인이나 직거래 장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그 인터뷰도 해주셨는데 농민에서 중간 상인이 사서 대형마트에 넘기는 이런 구조가 있고 또 농민이나 또 중간 상인이 경매를 거쳐서 이제 시장에 가거나 또 중간 상인이 도매상이 끼어서 시장에 가거나 이런 뭐 유통 구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계를 거칠수록 더 거치는 과정들이 많아집니다. 네. 요 며칠 저희가 취재하는 사이에서도 특히 경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렁이기도 하거든요. 네. 수급이 많아지고 풀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경매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가가 떨어지냐?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런가요? 네. 그게 이제 중간 상인이나 도매상들이 또 모아놓고 손해를 봤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싸게 구했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가를 낮추지 않는 거죠. 이게 중간 단계를 거칠수록 마진을 또 남겨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장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네, 무조건 그렇죠.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통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장철 할인 정보도 준비해 봤는데요. 유통업계에서는 김장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찌감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선 롯데마트는 지난 5일부터 해남, 명월산 절임 배추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홈플러스는 내달 22일까지, 이마트는 이달 말부터 예약 판매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배추뿐만 아니라 김장 양념을 만들기 위한 속 재료도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20% 할인 혜택을 적용해 주고요. 총각무 5kg은 2만 원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나머지 김치 양념이라든지 신고 배, 깐 마늘 이런 재료들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재래시장이나 이런 마트 좀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농민이나 소비자 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다음 이어서 요즘엔 뭐가 가장 많이 팔리는지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이번 시장 트렌드도 요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워낙 물가가 높다 이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네. 유통업계의 가격 경쟁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벤트성 할인 전략으로 소비자의 손길을 이제 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마진을 줄여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기존 상품에 비해 가격을 낮춘 상품들을 인기가 끌면서 이제 가격 끌어내리기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PB 상품이라고 하죠. 자체 개발 상품이라고도 하는데 CEO와 이마트에서 개발한 PB 상품이 이 라면 네. 인기를 끌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이 CU에서 내놓은 서민 맥주나 서민 막걸리 같은 경우는 네. 기존 제품보다 한 40% 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또 없어서 못 파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홈플러스가 출시한 PB라면 역시 인기를 끌면서 지난달 말 기준 80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PB 상품 인기를 끌면서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한 33% 이상 매출이 이제 늘고 있다고 해서 다들 이제 유통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PB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마찬가지로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서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죠.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마진을 좀 빼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이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컵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김장철을 앞두고 특히 이 배추값이 치솟아 김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죠. 이 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 배추를 두고 비유적으로 일컫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금추, 2번 강추, 3번 미스터추.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에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이주찬 기자가 발로 뛴 취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은 보통 그 어느 때보다 멋진 옷을 입고 근사한 배경에서 웨딩 사진을 찍죠. 그런데 이건 고정관념이었나 봅니다. 남다른 발상으로 화제가 된 커플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드레스 오케이, 턱시도 오케이. 근사하게 차려입고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는 남녀. 그런데 배경이 좀 이상합니다. 쓰레기가 그야말로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정말 웨딩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까요? 합성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타이완에 사는 이 커플은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쓰레기장을 찾아가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중부 난터우현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이 없어 매일 200톤의 쓰레기를 배출해도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웨딩 사진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잊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름다운 장식 하나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웨딩 사진이 아닌가 싶네요. 한 소년이 롤러스케이트를 탄 채 힘차게 발을 구르더니 땅바닥과 거의 수평을 이루는 낮은 자세로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림보 게임인데요. 장애물과 바닥의 간격 불과 16.5cm입니다. 가만히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은 자세로 25m나 미끄러지며 완벽하게 장애물을 통과한 소년은 당당히 이 분야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도에 사는 이 소년은 이제 겨우 5살이 됐지만 이미 3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묘기 맹훈련을 해왔다는데요. 이런 것도 조기 교육이 대세인가 봐요. 하루에 평균 5시간씩 집중해서 동작을 익힌다고 하니 신체 능력은 물론이고 그 열정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꿈꾸던 대로 기네스북 기록을 세우고 명성과 인기도 얻게 된 소년.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순 없다.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소년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야구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야구에 푹 빠졌다고 해도 이런 행동은 좀 곤란한데요. 야구 최강국이라는 미국에서 프로야구 경기 도중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선수가 힘차게 한 방을 날리자 관중석에서 뜨거운 환호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맛에 야구 보는 거겠죠. 다들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야구 경기장에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선수도 아니면서 경기장을 뛰는데 야구공만큼 빠른 속도로 보안 요원에게 제압됐습니다. 야구를 보던 다른 관중들은 얼떨결에 레슬링까지 보게 됐네요. 미국 프로야구 현장에서 일어난 관중 난입 사건입니다. 이 문제의 관중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팬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활약하는 팀의 모습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괜한 민폐 행동으로 팀 얼굴에 먹칠하는 팬이 돼선 안 되겠죠.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지금 이맘때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른 즐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딱 추천해드릴 만한 곳 바로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네. 특히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아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2번이나 기획하신 직접 기획하신 노관규 순천시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관규입니다. 그 순천하면 네.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역시 또 순천 시장님이라서 그런지 오늘 복장도 그렇고 엄청 훤칠하게 하고 나오셨는데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4월에 개장을 했고 이 개장 190일 만에 80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미 뭐 목표치를 훌쩍 넘었는데 이 뭐 많은 가족, 뭐 연인, 친구들이 순천에서 많은 추억들을 남기고 갔을 것 같아요. 880만 왔어요. 제가. 와, 그새 또 많이 늘었네요. 와, 이제 그럼요. 곧 900만입니다. 매일매일 신기록을 쓰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그 국가도 석 달 이상을 이런 국제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7달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목표 800만을 채운 다음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기록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고생도 했지만 근데 이 가치를 알아준 국민들에게 진짜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국민들과 순천 시민들. 그렇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걸 조성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첫째는 제가 삼보일로예요, 별명이. 무슨 의미죠? 세 발 뛰고 한 번 성질 낸다고. 그래서 완성도도 높고 또 이걸 치러낸 시민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가치를 알아준 국민들이 더 대단하시고 그렇습니다. 와, 이게 정말 큰 규모로 열리는 박람회잖아요. 그러니까 193헥타르, 이게 축구장 234개에 해당하는 아주 큰 부지예요. 와. 그만큼 볼거리, 즐길거리 굉장히 풍성한데 시장님께서 물론 직접 기획하셨기 때문에 정원의 모든 곳에 애착이 있으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애정하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 많이 낳은 부모들에게 어떤 아들이 제일 좋냐고 어떤 딸이 제일 좋냐고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정원은 사실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풀 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공간이 좋다, 어디를 봐달라고 틀린 것이요. 이번에 저희들이 정원을 만들면서 어떤 경우들은 좀 황당한 컨텐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빙하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만든. 빙하요? 빙하. 영하 18도의 정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야, 빙하에서도 이끼나 이런 것들이 자란 줄은 알지만 이게 누가 좋아하겠나 했는데요. 더운 여름에 거기가 최고의 핫플레이스였어요.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갑작스럽게 뭐 30도, 34도 하는데 영하 18도를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디가 애정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정원에 있는
나무, 꽃, 물들에게 미안하잖아요. 어디만 좋아하면은 그거는 대답 제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입장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 같은 마음이다라고 예. 하셨는데 네. 사실 순천만 정원 국가정원 1호라는 또 타이틀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올해 박람회는 못 가봤지만 순천을 종종 가보곤 하고 또 그 정원도 가봤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 자식이 아니니까 네.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 만든 그 프랑스 정원이 아무래도 좀 제일 인상에 남았는데 이 많은 관람객들도 저마다 인상이 남은 정원들이 다를 것 같아요. 이 관람객들의 반응과 평가는 좀 어떻던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이 긴 기간의 박람회를 해오면서 네.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 전체적인 평이 야 선진국 유럽 갈 필요 없겠다. 와. 여기가 더 잘해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야 우리 도시는 이렇게 못 만드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원 자주 갔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 박람회를 안 와보셨으면 옛날 정원 보신 거예요. 거의 80% 이상을 리뉴얼하거나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와, 거의 다 왜냐하면, 바뀐 거네요, 예, 그러면. 900만 가까이가 여기를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880만 오셨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박람회가 열려 있어요.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가 이번에 주제거든요. 네. 내 집 앞에가 그냥 몇만 평씩 쫙 넓은 광장들이 펼쳐져 있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순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겠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선거에 뽑히다 보면은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인기가 높은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응원을 해주세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람들은 날마다 그 생각해보는 야 이런 환경에서 나는 살아보고 싶다. 꿈꾸는 집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딱 지금 상상했던 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네. 그게 제일 처음에 제가 천국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파라다이스가 여기라고 네. 했더니 에이 그랬는데 정말로 이게 개막을 딱 해놓고 보니까 야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지금 내 집 앞에 펼쳐져 있네. 이걸 느끼신 거예요. 그 자부심. 그런 만족도.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거의 대부분이 대단히 만족하시고 순천의 긍지와 자부심이 네.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는 분들도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도 모두 만족도가 높은데 이번 박람회가 이제 10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린 박람회예요. 맞아요. 2013년에 시장님께서 이제 순천에 국가정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 다짐을 네. 하고 그때 처음 만드셨잖아요. 네. 그 계기가 혹시 뭐였나요? 원래는 순천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순천만이 있어요. 예예. 네. 그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연안습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갖가지 동식물이 다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진객인 흑두루미가 왔거든요. 이게 멸종 위기종이 왔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봇대를 282개를 뽑았어요. 야, 근데 전봇대를 뽑고 나니까요. 흑두루미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잘 보존하려고 하는 순천만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 하고 에코벨트를 이제 둘렀거든요. 예. 도시가 더 팽창을 못하고 또 순천만의 차량들이 더 이상 많이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네네. 그래서 한 게 그 당시에 10년 전에 정원박람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정원을 잘 모르니까 예. 외국 정원을 100개 오는데 급급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런 문화에서 산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우리도 정원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 갔고 네. 또 우리들의 소득 수준이 지금 3만 불이 넘어갔어요. 예예. 그러면은 국민들 수준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원을 우리가 창조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시기를 네. 순천만에 있던 전봇대를 모조리 다 뽑아서 이제 네. 자연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순천하면 떠오르는 게 소설 무진기행. 그렇죠. 예, 김성욱 씨의 무진기행의 그 배경이 된 곳이 물론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 배경이 순천이다라는 건데 사실 그 소설 속 내용 자체가 뭔가 순천은 순수한 공간, 도시에 맞서는 순수한 공간으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하나 더한 게 바로 이 정원 아니냐. 네. 시장님께서 기획을 한 그 정원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순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자체도 올라갔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장님을 좀 부러워한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떠세요?
제가 상당히 인기가 좀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인기가 많다라고 아니, 말씀하실 정도면 이거는 자랑을 조금 하고 싶은 게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도시들이 아파트, 아스팔트, 자동차로 칙칙한 회색빛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 소득 수준이 맑고 밝은 녹색 도시에서 살고 싶은데 이걸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쪽 끝자락에 있는 인구 30만 정도 되는 시가 이걸 해낸 거예요. 네. 관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80%가 순천을 방문해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업 비밀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기꺼이 알려드려요. 이게 단순하게 다 알려주시나요?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가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꺼이 네.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와, 근데 생각해 보면 순천의 어떤 기존의 뭐 순천만 습지나 뭐 하천 요런 자연 경관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도시 요런 것들을 그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그렇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그 구상 자체가 저는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시장님이 보통 이제 시장실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박람회 장소로 박람회 현장으로만 출근 도장을 찍으신다고 들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요. 앞으로는 공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7달 준비해서 7달 치러내거든요. 근데 이 박람회장을 꾸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한 것이요. 대체적으로는 시장이 그러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뽑아서 박람회 조직위원회 보내잖아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책임자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책임자가 일하고 싶은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의사결정을 확실히 빨리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이 시장실에 있으면 서류 들고 오든가 컴퓨터 앞에 얹어서 결제를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하루에 3만 보씩 걸으면서 총괄 디자이너가 없이 제가 그 역할을 해가면서 현장에서 결정해주고 현장에서 서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예. 네. 이러니까 그 시간을 다 압축해서 해준 거예요. 이게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일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게 변환적 리더십으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결정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다 보니까 곧바로 또 이제 그렇죠. 실행에 옮기는 비용과 속도도 시간이 빨라진 것 안전히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박람회 자체는 이번 달에 끝나잖아요. 이달 말입니다. 하지만 뭐 끝나도 끝난 게 아니겠죠. 그 이후에는 순천만 공원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순천만 정원. 네. 사실은 제가 별명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순천 곰시장인데요. 왜냐하면 옆 동네가 더 그걸 좀 많이 보니까. 예. 박람회 끝난 다음에 우리는 문화 옷을 입힐 겁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을 여기에 또 연결시켜서 전혀 다른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이에요. 정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십시오. 아마 순천만 정원이 변신하듯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문화 옷을 입어서 이제 지방도시도 고급 문화 콘텐츠로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와 서울과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지방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생시킬 수 있을까 늘 논의가 되는 주제인데 거기에도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폐막까지 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900만 달성 가능할까요? 아니 벌써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숫자는 매일매일 오시는 것이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두지는 않는데 900만 훌쩍 넘길 것 같아요. 옆에서 농담해요. 1000만 넘었으면 대선 후보로 나갈 텐데 아쉽다고 그래서 농담하거든요. 근데 순천은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순천의 가을과 겨울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빛 갈대와 지금 피어있는 코스모스 국화들이 그대로 있고 진격 흑두루미가 올 거예요. 서둘러서 한번 오시고 또 늦더라도 순천만에 한번 오십시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절정에 달한 가을의 길목에 서 있는 지금이죠. 많은 분들이 이 풍성한 볼거리 가득한 순천을 찾으셔서 이 행복한 추억도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관규 순천시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깜짝 퀴즈가 있었죠? 네, 이 배추값이 폭등해 나온 말, 이 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 배추를 두고 비유적으로 일컫는 단어, 정답은 미스터 추 아니고 1번 금추였습니다. 설마 3번 미스터 추 하신 분은 없겠죠?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오드리 솥밭님 그리고 어쩔티빙님 두 분 어쩔티빙?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하루 상클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김하은 앵커와 이가혁 앵커가 함께하는 완전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한 숨을 쉬듯이